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신협 새마을 공고의 그 점포 전략 중 어제 이제 공격적인 목적의 점포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방어적인 목적의 점포 전략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새마을금고나 신협들이 이제 실제로 공동유대는 공동유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조합원들을 실제로 모집할 수 있는 영업구역들과, 그리고 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구역의 범위들을 이제 공동유대 범위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몇 해 전에 대부분 법이 바뀌어서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유대 바깥에, 즉 광역시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공동유대 안에서 하는 조합원 모집과 수신을 할 수 있는 그 안에서의 점포 개설을 하고 하는 그 전략들 때문에 이제 방어적인 목적의 점포들을 개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실제로 시중은행들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농협이나 이제 수협들, 그리고 다른 신협들이나 새마을금고와 이런 부분들 결국은 상호금융끼리의 이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들이 이제 점포를 개설할 때 이걸 서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점포 하나를 개설하게 된다면 그 인근에 이제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과연 영업 상권의 범위들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러면은 이제 상권 범위 안에 이제 새로운 상호금융들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들을 막아내기 위한 부분들로서 이제 점포를 개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지금과 같이 수도권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들의 도심의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천 세대 그 이상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소규모들의 1000세대 넘는 정도, 요 정도의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그런 사례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브랜드를 달리하는 금융만 해가지고 막아내는 목적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신협 새마을고의 간판을 구축하면 다 같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남시라고 예를 들면 성남시 안에도 보면은 A, B, C, D의 어떤 새마을금고 신협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새마을금고나 신협들이 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새마을금고와 신협들이 존재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개발해서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불과해가지고 거기서는 불과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아서 영업이 충분히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같은 같은 조합들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조건들, 즉 인접 조합 간의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오버를 한다면, 실제로 다른 조합들이 새로운 단지나 새로운 재개발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점포를 하나 낸다면 거기에 물론 이제 분양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임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분양이나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선택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필수적인 또 인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실제로 점포를 낸다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방어적 목적의 점포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단지 내 아파트 상가에 진입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1500세대, 2000세대 되면 굉장히 상권들 들어온 아파트 주민들이 해가지고 핵심적으로 이용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인근에 걸린 상가들이 있고, 그렇다면 또 중심 상권에 또 은행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지, 실제로 단지 내 상가 잘 이용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세대수가 많다 보면은 반면에 해가지고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을 받든 임대를 하든, 실제로 임대가도 분양에 따라서 임대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높은 그 분양가, 임대가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분양을 받게 되면은 그 해당 조합에서 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들이 결국은 해가지고 고정자산 취득의 한계점에 또 묶일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 중앙회 차원에서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점포를 낸다면 몇 년 안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뭐 강제 철수나 뭐 이런 사례로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철수도 쉽지 않습니다. 단지를 상가에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았다면 다시 매각을 했을 때 그만큼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은 아예 또 이제 그 단지를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된다면은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선책으로 그 ATM기만 남겨놓는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ATM기를 남겨놓으면 또다시 이제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고 실제로 수익이 실제로 거의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방어적인 목적의 점포를 개설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해가지고 상권 조사를 하고 나서 출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저희한테 상권 조사를 의뢰하고 하는 그 사례 이런 잘못된 사례들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실무 책임자들이나 이제 이사분들이 그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다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놓게 돼서 사실은 이게 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점포로서 부적합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계약이 된 상태라고 그러면 이걸 물리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대로 이제 만약에 이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실무 책임자가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과 같이 그 지역에 그 재개발 지역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사전에 꼭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인접에 우리 점포가 있다면은 실제로 상권 범위가 미친다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면은 내부에서 일치되는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면 상권 조사를 해서 사실은 이게 정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든 추진하지 않든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하더라도 민간 아파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임대 아파트나 여러 가지 종류들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하다못해 이제 청년주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배우 세대의 어떤 영향력을 전혀 못 미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점포를 내고 할 때 이제 방어적인 목적 중에서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에 이제 그 신협 새마을금고에 이제 그 점포를 낼 때 공격적인 목표의 이제 점포인지 그 방어적인 목적을 가진 점포인지에 따라서 어떤 그 주의할 점들이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